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꿈꿉니다. 화려한 배경,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 넘쳐나는 재력과 명성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상상조차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녀를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진짜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한 남자, 모두가 반대하는 그 사랑을 택한 순간, 그녀는 화려한 인생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고 어머니는 유럽 출신의 전직 모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예쁘고 우아한 어머니, 엄청난 재력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화려한 외모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주목받았거든요. 학교도 당연히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 발레, 승마 등 다양한 예체능 수업을 받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게는 항상 최고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생일 파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고 파티장에는 언제나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완벽한 삶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저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요. 저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수천 개가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진짜 행복해서 찍힌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생활에 지쳤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큰 방 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어릴 적부터 가정부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유명 브랜드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날도 사진을 찍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며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청년이 커다란 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제가 입은 드레스에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화를 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그 청년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의 사과의 순간 화가 풀릴 리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진지하고 솔직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연이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유학 중이라며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드레스를 수선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도연은 지갑을 뒤져도 돈이 없는 듯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세탁소에 맡겨도 될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도연의 수줍고 진심 어린 모습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군요. 오늘은 봐줄게요. 대신 번호는 남겨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도연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자신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라면 그저 불쾌한 해프닝으로 넘겼겠지만 도연의 눈빛은 제게 묘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늘 외로웠던 제게 그 낯선 진심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 틈에서 느끼던 공허함 대신
그날 도연의 어설픈 사과가 자꾸만 떠오르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과 처음 만난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번호를 손에 쥐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여러 차례 연락해서 사과를 받아냈겠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서툰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순수함이 묘하게 제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도연을 잊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갔던 저는 우연히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거리는 아직 추웠고 뉴욕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길 작은 카페에서 바쁘게 커피를 나르던 도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카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툴지만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란 듯 멈췄습니다. 아, 그때 그분.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 드레스 망친 사람. 도연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녀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낮과 밤을 모두 바쁘게 보낸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도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듯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가려 할 때 도연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드레스 괜찮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겼더니 깨끗해졌어요. 다행이죠. 도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그날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이 일하는 카페를 종종 찾았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어서 공원은 아직도 싸늘했지만 도연과 함께라 그런지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제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이야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이 너무 낯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물가도 비싸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고 싶었죠.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더니 도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조금 힘들어도 여기서 잘 버티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모님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도연이 일하는 소박한 카페를 찾았고 파티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리아 씨는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해요?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완벽하길 바라니까요. 제가 부족해 보이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리아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삶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거든요. 도연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고 저는 그런 도연의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가난한 유학생과 연애라니 말도 안 된다. 내가 그 아이와 계속 만나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연을 사랑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넌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그와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후로도 도연과 몰래 만났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카페에서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아 급히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짐을 챙겨 나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해고된 거예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도연 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이유를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아무 이유도 안 알려주셨어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도 뭔가 불안해 보였어.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끼시더라고. 그냥 미안하다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 그저 위에서 갑자기 결정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도연을 떼어놓으려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제 표정을 보며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리야, 괜찮아. 다시 일자리 구하면 돼.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연은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무너질 리 없잖아.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도연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겨우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저를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리야, 난 괜찮아. 당신만 옆에 있어. 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버틸게요. 아리아 씨만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저는 도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이 아닌 한국으로, 도연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도연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멀어질수록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뒤 우리의 생활은 분주하면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은 단출하고 소박했지만 도연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도연은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저는 집을 정리하며 소소한 일들을 찾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뉴욕에서 누리던 화려한 생활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고급 호텔 같은 집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이사 오니 답답함부터 몰려왔어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인 공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적막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파티나 모임이 없으면 오히려 어색했는데 이곳에서는 TV 소리와 도연의 가벼운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좁아서 처음에는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어요.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셰프가 준비한 음식을 먹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 스스로 밥을 해야 했어요. 처음엔 냄비 하나로 라면도 못 끓여 우왕좌왕했죠. 김치찌개를 끓여본 적도 없는데 레시피를 찾아보며 한참을 끓였더니 결국 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며 웃으며 먹었지만 저는 괜히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또 한 가지, 제일 힘들었던 건 교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언제나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어디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타야 했습니다. 처음엔 버스 노선도 복잡하고 지하철 환승도 헷갈려서 길을 잘못 들어 낯선 곳까지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해서 겨우 위치를 설명하며 한참을 헤매다 겨우 집에 돌아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리야,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나도 뉴욕 갔을 때 한참 길을 헤맸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연도 처음엔 그랬다면 나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둘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도연이 일하러 나가면 혼자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싱싱한 채소를 골라보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낯설고 힘들었던 일상도 도연과 함께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대신 둘이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으며 웃는 이 시간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이 곁에 있어 주어서 저는 이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화려함을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도연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도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리야, 나 사실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어.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서 순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이미 한국에서 몇 군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어. 저는 순간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말할 수가 없었어. 뉴욕에서 계속 공부하며 자리 잡기를 바라셨거든.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거였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도연은 단지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이미 엘리트로 인정받아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한국행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묻자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다시 연락이 왔어.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회사도 그중 한 곳이야. 사실 나는 한국에 와서도 무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연은 제게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항상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연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도연 씨,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이미 뉴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평범하게 살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길 바랐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제가 걱정할까봐 모든 걸 혼자 감당해왔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저와 함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 저는 도연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신임을 얻었고 이미 경영 전략팀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도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맡은 업무 성과는 곧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겪은 어려움,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겪은 갈등, 그리고 저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용기까지도 말입니다. 도연 씨, 이제는 나도 당신을 더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도연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걸어가자. 나도 더는 혼자 고민하지 않을게. 도연은 늘 자신이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용기와 성실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그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도연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시간입니다. 도연이 엘리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도연은 언제나 소중한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연과 함께 생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고 몸이 나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리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된대. 도연은 환호성을 지르며 곧바로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안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리야, 나 정말 행복해. 우리 아기라니 꿈만 같아. 저도 도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날 저녁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리야, 나 사실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적 없지. 이제는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러고는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 상자 안에는 예쁘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와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그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전통 혼례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으셨고, 뉴욕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도연과 제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직접 한국으로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 도연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 들어오시자마자 경악하셨습니다. 아리야, 너 정말 여기서 사는 거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뉴욕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리아야,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했니? 이렇게 힘들게 살 줄은 몰랐어.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아리아를 지키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하셨습니다. 지키겠다니.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서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리아가 제 곁에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도연을 무척 경계하셨지만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연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서툴게나마 직접 차려놓고 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또 저녁이면 퇴근하자마자 장을 봐오고 피곤한 몸으로도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도연이 직접 구운 달걀말이를 어머니께 건네며 아리아가 이걸 좋아해서 자주 해줍니다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은 부모님 앞에서도 한결같이 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할 때도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니 믿어보마. 그제야 도연은 밝게 웃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부모님께 한국의 소박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한옥 마을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전통 한정식을 대접하며 도연은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아리아도 여기서 한국 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도 정갈한 음식과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한옥 마루에 앉아 도연은 조용히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리아와 아이를 지킬 겁니다.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리아를 지킬 수 있을까? 도연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리아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참을 고민하시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진심이 느껴졌다. 딸을 부탁한다. 부모님은 다음 결혼식 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우리는 전통 혼례식으로 한옥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대청마루에 붉은 비단이 깔리고 도연과 저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를 갖춰 절을 올렸고 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누며 한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마당에서 사진을 찍으며 도연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자리에 함께 있네. 저는 미소 지으며 배를 만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가도 엄마 아빠의 행복을 느끼고 있겠죠? 결혼식이 끝난 후 도연과 저는 한옥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복 차림으로 손을 꼭 잡고 있던 우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모님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며 행복해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리아야,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문득 뉴욕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고급 아파트, 매일같이 파티와 명품으로 가득했던 일상. 그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정작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웃고 있어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물건을 살 수도 없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도연과 함께라면 화려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도연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입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행복이라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며 함께하는 일상에서 온다는 거요. 뉴욕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지금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대궐 같은 한옥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하고 있죠. 도연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도 이 행복을 느끼고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도연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예전의 화려함과 부유함이 그립지 않은 건 지금 제 옆에 도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도연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 평범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